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부러 순서를 조금 뒤바꿔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주기율표에서는 결론적으로 뭐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네, 만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솔직히 머릿속에 기억 안 남죠? 그냥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하게 될 건데, 그냥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 하시면 돼요. 왜? 오늘 외웠다 치자. 오늘 네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치자. 여러분들이 과연 고3 졸업할 때까지 그걸 꾸준히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안 해. 그럼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다르지 않아요? 내 컨셉이? 앞에 1단원 수업할 때는 타이트하게 계산을 다 했지.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숙제도 많이 안 줘. 그렇다고 특별하게 문제도 많이 안 풀어. 그러고서 뭐만 하고 있지? 주로 설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설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렇게 됐었구나.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하면 돼. 왜?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했을 때는 어차피 다시 보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만 남아있으면 돼. 아, 맞다. 나 저거 하긴 했었다. 아, 근데 별 내용은 별로 없다. 아, 그냥 다시 보면 된다. 딱 그 정도. 여러분들 처음에 어디 가면은 엄마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 너무 멀게 느껴져. 그럼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다 왔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항상 얘기하죠. 다 왔어. 라고. 5분만 더 가면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돼. 5분만 근데 더 가면 돼. 아까 물어본 게 20분이 지나서 물어봤는데 분명 20분 더 갔잖아. 그 아까운 만큼 더 간 거잖아. 근데도 도착을 안 했어. 잠깐만, 조금 더 가면 된다라는 소리는 지금까지 온 거에 두 배면 곤란하잖아? 근데 분명히 그 시간에 20분이 더 지났어? 그래서 또 물어봐. 엄마 다 왔어? 네, 거의 다 왔어. 또 20분이 30분이 지나가. 아니, 그러면 애당초 처음 물어봤던 게 3분의 1도 안 됐던 거였잖아, 온 게. 그럼 3분의 2 이상이 남았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어쨌거나 꾸역꾸역 갔어, 어딘가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를 두 번째, 세 번째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위 환경도 보이고 가던 길에 뭐가 있었는지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 갈 때는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길이 두 번째 갈 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죠. 그리고 가는 길에 뭐 재밌는 게 있었는지 회상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아, 맞아. 이쯤에서 내가 다 왔냐고 물어봤는데 엄마 진짜 와, 10분의 1 갔는데 이게 10분의 9 남은 게 다 왔다고 얘기했던 거야? 하고 배신감도 좀 느끼고. 그치? 자, 그런데 맞아. 여러분들은 지금 나랑 하고 있는 거는 처음 가는 길을 그냥 편안하게 최대한 간 것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했을 때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점에서는 사실 여기 계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우리라는 법도 없어.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통합과학으로 나가지만은 내신에서는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더 심도 있게 배워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정도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목표는 뭐다? 한번 본다. 해본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할 때는요, 이런 마인드만 없으면 좋겠어. 아, 그거 한번 했었어요. 다시 보죠 뭐. 근데 이게 좋은 마인드인데 나쁜 마인드. 안 할 거임. 아니, 1도 기억 안 나요. 일단 자기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나는 할 생각이 없다. 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들을 관심이 없다. 그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시험을 봐. 근데 시험을 못 봤어. 그럼 이런다? 왜 그래? 시험 못 봤어. 건드리지 마. 아니, 공부할 생각이 없다 그래놓고 시험을 못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마인드 자체가 그렇잖아. 그러면 다음에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였으면 좋겠어? 아, 내가 한번 봤었지? 아, 근데 오래됐으니까 내가 좀 잊혀졌지? 다시 보자. 하는 마인드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랑 뭐 했냐면 주기율표라는 게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누군가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고 누군가는 원자 번호로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결론적으로 무슨 기준으로 나타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타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뭘 기준으로 나타낸 거다? 양성자 수 기준으로 나타낸 거다. 자, 주기율표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하고 조기라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기라는 거하고 조기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를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어차피 뭐 이상한 거 나오는데 그거는 관심 없다. 왜? 고교과정에서 안 나온다. 그치? 왜? 고교과정에서 안 나온다는 소리는 뭘 뜻하는지 아세요? 아, 일단 고교과정을 졸업하고 대학과정을 가야 뭐 가서 더 배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고교과정을 제대로 못하면 대학과정을 못 가요,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 고등과정이나 잘하자. 그래서 여기서 뭐 화학 전공하지 않는 한 여기 뭐 이상한 건 있는데 그건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끽해 몇 주기? 한 1주기부터 4주기까지. 원자번호 몇 번까지? 20번까지 주기율표상에서 규칙적으로 어떻게 배열했는지 정도 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다른 원소들 몇 가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20번 이상의 원자번호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이벤트적으로 나온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뭘 뜻한다? 주기를 뜻한다. 1주기, 2주기 이런 주기를 뜻한다. 주기가 반복되면 어떠한 패턴이 반복된다.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라고 부르자? 족이라고 부른다. 족 할 때 이 족이 아니고요. 발이 안 올라가네. 이 족이 아니고요. 가족할 때 족자예요. 그치? 그래서 1족은 1족끼리 성격이 비슷하다.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화학 시간에 배웠으면 당연히 화학적 성질이 같을 거고 물리 시간에 배웠으면 물리적 성질이 같겠지. 그치?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족, 2족. 근데 신기한 건 2족 다음에 우리는 몇 쪽으로 간다? 13족. 블라블라블라블라 했고 몇 쪽까지 간다? 18쪽까지 가더라. 근데 2족 부의 다음에 왜 13족이에요? 하는 거는 고교 과정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대학 가시거든 그때 하자. 중요한 건 대학을 가야 한다.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치. 갈 수 있다. 전국에 대학은 많다. 내가 떠왔더니 학교가 없어요. 그게 문제다. 야, 나 예전에 비슷한 경험 한번 해본 적 있어. 어디 대를 저기 세미나 때문에 가야 되는데 난 몰랐는데 지방대 몇 개가 통폐합이 된 거야. 그래서 이름이 하나로 합쳐진 거야. 그래갖고 내가 무슨 대를 찾아서 가는데 그럼 몇 개가 통폐합돼서 이름이 다 똑같을 거잖아, 걔네가. 그러니까 그 동네 일대에 있던 몇 개가 통폐합이 된 건데 이름이 다 똑같은 거야. 나는 그 대학을 친거 간 거잖아. 난 거기 몇 개가 찍길래 난 그건 같은 캠퍼스 안에 있는 그 건물들을 말하는 줄 알고 아무데나 찝었겠지? 그리고 갔어. 아니 근데 내가 그 대학을 전에 한번 가봤거든? 근데 거기가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되게 번화가의 그 도심 속에 있었던 데가 그냥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한적한 곳에 대학이 있는 거야. 뭐지? 잘못됐다.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되게 작아 학교가. 내가 본 건 되게 컸거든? 뭐 되게 작지? 그리고 막 찾는데 거기서 한 10분을 헤맸어 이렇게. 여기가 아니네? 그걸 다시 가고 20분 또 갔잖아. 어쨌거나. 방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어. 어쨌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어떻게 배우는 건 그건 나중 문제. 그러니까 2족 다음에 3족, 4족 어디 갔냐고요? 그건 관심 없습니다, 아직은.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걸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기가 반복될수록 어떠한 특징이 반복되는 걸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6페이지에서는 금속성이냐 비금속성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에 위치한 애들은 주로 무슨 성질을 갖는다? 금속의 성질을 갖는다. 금속은 주로 전기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게 하는 특징이 있고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수은은 금속이에요. 참고로. 하지만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냥 그거는 상식처럼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왼쪽에도 있지만 여기 있는 애 누구라고 써있죠? 대문자 H라고 써있는 애. 이름은 뭐다? 수소죠. 자, 저놈의 수소는 왼쪽에 위치해 있지만 쟤는 금속이 아니라 바로 뭐다? 비금속이다.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통합과학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2, 3학년 때 화학을 하시던 고급 화학을 하시던 또 나옵니다.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애들은 주로 뭐다? 비금속이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 18쪽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자, 특별하게 요 1쪽에 있는 애들은 수소 제외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무슨 금속이라고 부른다? 거기 나온 것처럼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 17쪽, 여기 17쪽 있는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할로젠 원소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 이런 특징을 갖는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124쪽에 가서는 전자는 왜 원자핵 주위에 있죠?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정기적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잡혀 있는데, 그렇지?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걸 뭐라 그러자?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 전하량도 역시 커진다. 자, 그런데 내가 원자 번호가 10번이라고 해서 양성자가 10개가 있다고 해서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량은 10은 아니죠.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 전하량이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그래서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이 커져서 잘 끌어당겨지더라.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같은 주기에서는 조기 증가할수록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 맞죠? 자,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조기 증가할수록 원자 사이즈가 작아져요. 왜? 유핵 전하량이 커져서. 자, 그런데 주기가 커지면 유핵 전하량이 더 커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앞에 전자 껍질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원자 사이즈는 커진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 보면 유효핵 전하량이라는 표현이 있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할게요. 요거 두 개가 좀 많이 헷갈리니까 그런 게 많이 헷갈리나 보다 정도만 해주세요. 나중에 엄청나게 헷갈릴 거예요. 문제 물어볼 때마다 서로가 반대가 돼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1주기보다는 같은 주기 때 2주기가 원자 사이즈는 더 크고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원자 사이즈가 더 크더라. 뭐 그거 했었지 지난주에.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전자를 주로 어떻게 하죠?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죠. 전자를 주로 버려서 양이온이 되면 전자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러니까는 전자들이 더 잘 잡아당겨지니까는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 원자보다는 작아진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지. 그럼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더 들어왔으니까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오히려 팽창해서 커지더라. 됐죠? 그래서 원자가 있으면은 얘가 양이온이 되면은 플러스가 되면 오히려 작아지더라. 자, 근데 같은 원자인데 얘는 음이온이 되면 오히려 더 커지더라. 그래서 원자와 이온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 못한 게 128페이지예요. 자, 128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오늘 얘기할 거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 안 해요. 왜냐고요? 다 얘기해줘 봤자 어차피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 필요한 것만 할게요. 응. 자, 근데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거 선행이지. 그런데 나는 선행을 하더라도 선행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자는 주의고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지금 바라두면 지금 현재 3학년 때 들어갔을 때 화학을 배울 때 편한 것들은 하자는 거야. 그런데 내년에 쓸 거, 내후년에 쓸 거, 내후년에 후년에 쓸 거 또 더하기 때문에 후년에는 쓰지 말자고. 그때 쓰지 말자고. 자, 그때까지 쓰시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는 해줘야 돼?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는 해야 되겠지. 이건 마치 차은우가 남자친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차은우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려줘야겠지. 응. 왜? 아니에요. 왜? 남자 친구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아니면 장원영이 있는데 장원영도 나이가 많은가 여러분들한테는? 카리나? 카리나는 또 누구야? 있어요. 나 장원영은 요즘 이름 들어보면 아는데 카리나는 또 누구였지? 카리나는 예쁜 사람 있어요. 좀 미안한데 다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르겠어. 예? 예? 다른데요. 다 얼굴을 보면 누가 알려주면 얘가 걔야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또 까먹어. 모르겠어. 까먹어 자꾸.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다들 아이돌들이 화사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머리 길고 다 똑같. 내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하고 남자애들도 다 비슷비슷해. 그래갖고 유명한 차이라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야, 진짜 큰데. 저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손흥민인지 손흥민도 이제야 얼굴을 구분한 나한테 뭘 바래. 자, 그 다음에 잘 구분 안 그러니까 이게 자주 쳐다봐야 그것도 구분이 되는데 안 쳐다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근데 요즘에는 누가 제일 잠깐만 걸그룹 중에서 누가 제일 걸그룹은 요즘에 막 이런 게 없나? 네. 여러 명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남자 그룹 중에 뭐 그런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 에스파. 뭐뭐 있어? 요즘에 에스파. 아이브? 아이브 들어봤어. 아이. 어? 뭐라고? AB 몬스터. 이제라고. 아이디? 어? 뭔 말인지 몰라. NJL MX 엠믹스는 또 뭐야? 그 JYP. 왜 엠믹스는 처음 들어봤다. 그 NJZ라고. 몰라. 그럼 남자 그룹은 누가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게. 빅뱅. 빅뱅. 아, 빅뱅은 해체했고 또 빅뱅보단 라이즈지. 누구? 빅뱅 몬트들이. 라이즈 들어봤어. 라이즈 들어봤어. 원빈 잘생겼어. 보이넥스 도. 원빈은 그 아저씨에 나오는 한 발 남았다. 이거? 난 원빈 그거밖에 몰라. 저도 몰라요. 아파트 그러면은 별빛이 흐르는 그거? 그거밖에 모르지 우리는 또. 그치? 그게 뭐?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잠들겠다. 자, 그럼 다시 128페이지 가봐. 자, 128페이지에서 자,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배웁시다. 알았죠? 자, 그런데 소개는 할 텐데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잠깐 해볼게. 이온화 에너지. 자, 이거는 우리 간단해. 자, 재혁이 예를 들어보자. 네. 재혁이가 여기 있어. 자, 재혁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자, 이가 생겼냐? 아, 머리카락이야. 자, 여기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애들은 최애템.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이야. 자, 원자로 따지면 얘는 몇 주기 원소로 전자가 저기 껍질이, 삼주기 그렇지. 3주기야. 지금 3주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 아이템에는 몇 개를 가질 수 있죠? 두 개. 두 개. 재혁이가 갖고 있는 아이템 두 개.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 8개 아이템을 가질 수 있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넌 몇 쪽 할래? 1 선택해. 1부터 뭐 할래? 몇 쪽 할래? 몇 쪽 하고 싶어? 18쪽. 아, 그리기 나빠. 1쪽. 싫어. 2쪽 해. 아, 3쪽이다. 3쪽. 싫어. 2쪽 해. 하나, 두 개 있어. 자, 그럼 얘는 원자번호 몇 번? 10번. 자, 원자번호 12번. 그치? 몇 주기 원소? 3주기 원소. 3주기 몇 쪽 원소? 2족 원소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얘가 이온이 되려면은 자, 이제부터 전자를 뺏어가는 거야. 자, 전자를 뺏어가는 거야. 자, 전자를 뺏어가는데 난 재혁이한테 얘기할 거야. 재혁아, 얼마 주면 이거 줄 거야? 라고. 근데 이거 막 썩 그렇게 좋아하는 물건은 아니야. 재혁아 곰곰이 생각해. 10,000원. 아, 10,000원까지는 저 아저씨가 부르면 안 줄 것 같고, 그치? 한 5,000원 주면은 딜이 성립될 것 같아. 그래서 5,000원에 얘를 사왔어. 그지? 자, 그런데 5,000원. 자, 첫 번째 전자를 가지고 가는데 나는 얼마를 투자해 줘야 돼? 5,000원. 즉, 이온화 에너지는 5,000원이야.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하나가 줄었잖아, 전자가. 그럼 가져갔어. 자, 에너지 1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 이거를. 자, 그 다음에 2 이온화 에너지 이제 얘를 뺏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를 팔고 났더니 걔가 갑자기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지? 그치? 그러면 쟤는 얼마에 팔 거야? 그러면은 7,000원. 맞지? 얘는 5,000원에 팔았는데 두 번째 에너지는 7,000원에 판대. 그치? 첫 번째 에너지보다는 두 번째 에너지가 커. 자, 이제 세 번째 에너지인데 문제가 있어. 두 번째 에너지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에너지는 일단은 내 더 안쪽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이지. 내 아이템 중에서도 조금 더 애착이 있는 아이템이야. 예를 들면 재혁이의 폰 같은. 아, 재혁의 폰은 여기쯤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생각을 못해. 그러면 요거 하나 떼는 데는 얼마 정도 주면 뗄까? 15,000원. 봐봐. 여기서는 2,000원이 증가했지만 여기서 갑자기 많이 증가하지. 왜? 근데 최대 아이템이니까. 그렇지. 그럼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얼마? 15,000원? 15,000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게. 7,000원.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3만 원 정도 하자. 야, 화끈하다. 자, 역산업 됐는데. 어떻게 됐지? 1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 이온화 에너지가 크지. 2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갑자기 3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지. 왜? 전자 입장에서는 원자핵은 플러스니까 전자핵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못 벗어날 거야. 근데 하나를 떼어내고 났더니 나머지 전자가 느끼는 전하력이 세졌지.
그래서 잘 안 떨어지고 두 번째는 그럼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 그런데 얘네들은 더 안쪽에 있으니까 더 가까이 있으니까 떼는데 더 힘들겠지. 그래서 갑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할 거야. 그 다음 거는 떼는 데는 18만 6천. 에이 그 다음에는 야 같은 껍질인데 그래도 좀 적당히 올라야지. 그럼 내가 사겠니? 3만 7,865. 3만 한 3천 원 정도 하자. 와. 물론 얘보다는 얘가 더 커야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1이온의 에너지보다는 2이온의 에너지가 크고 2이온의 에너지보다는 3이온의 에너지가 클 거야. 근데 얘처럼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인 경우는 2이온의 에너지 다음에 3이온의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는 경향을 갖겠죠. 이거를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라 그래.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번 이건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 개념이야.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 개념을 먼저 설명했어. 어디서부터 설명한 거냐면 129쪽을 먼저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129쪽 펴봐. 129쪽 보면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돼 있어. 당연한 얘기인데 1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 2보다는 3, 3보다는 4 이런 식으로 크겠지. 왜? 하나씩 뺏기면 자꾸 뺏기고 싶니? 돈 들어서 좋은데 이거. 아니지. 이거는 돈을 안 주는데 형이 만약에 물건 하나 가져가. 안 돼. 두 번째 가져갈 때 이양 물건 안 돼. 세 번째 가져갈 때 죽여라. 그러겠지 이제. 그치. 그래서 방에 문정고 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거부하겠지. 마찬가지 이온 에너지도 형을 약해졌어요 이제. 아. 옛날에 그 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형이 아니야. 이불 덮고 때려요 제가. 와 나이 많은 형을. 형이 먼저 가끔씩 시비를 먼저 털 때가 있어가지고. 야. 뭐로 되게 너 니네 형이 임마 조금만 일찍 여자친구 있었으면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초딩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온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쉽지 생각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네 번째에서 갑자기 커져. 그러면은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었다? 3개 있었다. 네 번째에서는 다른 껍질에 전자를 떼어낸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럼 이온 에너지는 전자를 원자에서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겠지. 그러면 요거 하나만 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얘하고 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셀수록 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들까 많이 들까? 들어요. 어? 아 많이 들겠지 당연히. 얘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커. 근데 얘가 내가 떼어내야 돼.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겠지. 그러면 전자가 유효액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이온의 에너지는 커지겠지. 그러면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이온의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 얘네들이 끌어당기는 힘이니까는 얘네들이 끌어당기는 힘은 뭐라 그랬지? 유효핵 전하량이겠지. 유효핵 전하량하고 관련이 있겠지.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다잉. 방금 주무시고 오셨나요? 어떻게 알았어? 머리가 떴어요. 어디가? 그쪽이요. 어디? 그쪽이랑 이쪽이. 여기 떴어? 예. 잠깐만. 그게 아니라 가발 좀 다시 하고. 됐다. 됐어 이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 됐어? 아 이거 이따가 한번 빼갖고 한번 이렇게 정리할게. 여기서 빼기면 좀 그렇잖아. 재밌을 것 같은데. 안돼. 조회수가 이거 빼면 안 돼. 이거 요즘에 잘 붙어 있지 이게. 떼면은 스미. 머리 안 자를 것 같아. 이거 떼면 더 이상 이제 큰일 나 피나. 자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 아까 요즘에 그 조심해. 방금 전에 학생이 아파갖고 못 왔는데 요즘에 그 노로바이러스인가 그게 좀 유행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미 걸려가지고 상관없긴 해. 나도 아파 죽겠. 그게 뭘 먹어도 같은 가족이 먹어도 누구는 아프고 또 누구는 안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먹으면 누구는 정말 병원에 갈 정도로 많이 아프기도 하는데 누구는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안 좋아 분명히 속도 안 좋고 막 머리도 아프고 안 좋은데 심하지는 않아. 요게 미칠 노릇이지 이제. 아싸리 심하면 그래. 제혁이 예를 들어서 제혁이 안 좋고 그럼 집에서 쉴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병원 갔다 와갖고 병원 갈 사이즈는 아니야. 꾀병 부리지 마. 이게 돼요. 근데 자꾸 좀 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 좀 급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열도 좀 나는 좀 재보면 한 36.7? 어. 근데 나린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를 쟀더니 엄마는 너 때문에 열받아갖고 36.8. 뭐 이렇게 나오고. 뭐야, 엄마보다 작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고. 그치. 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엄마 머리 띵해. 그러면 숙제하기 싫으니까 별소리를 다 안 해. 근데, 거기서 토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병원 가요. 근데 병원에서도 뭐 이게 딱히 약 줘주고 그냥 이렇게 약간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아프구나. 약 줘줄 테니까 약 먹어.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 그럼 엄마가 들었을 때는 이게 아픈 건가? 약 먹고 갈 만한데? 또 오늘 학원 뭐 있지? 그랬더니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국어도 있고 미쳐요. 그 빠지기는 좀 뭐하고 그치 이제 이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지 이제. 근데 약 먹고 안 났잖아요. 어. 조심해줘요. 근데 어쨌거나 요즘에 노로바이러스도 유행이고 그 다음에 감기도 요즘에 좀 유행이고 근데 나는 요즘에 비염이 도졌는지 코로 숨을 못 쉬겠다 미치겠다. 코로 숨이 안 쉬어져 코가 막혀갖고 코가 안 뚫려요. 이렇게 하고 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귀에다가 저기 내가 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안 해봤겠니? 그거 안 돼요. 그거 정도 뚫렸으면 내가 막혔다는 소리를 하겠니? 저도 안 뚫리긴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결국은 전자를 원자에게서부터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해마다 좀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요 정도, 아직은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이제 다 배운 건데 지금 문제 몇 개만 풀고 나랑 같이 한 번만 해볼게. 자, 여러분들 132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132페이지 보이시나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표시된 것만 풀어보자. 첫 페이지에서는 3번. 오케이, 4번. 끝. 오케이, 끝. 와, 몇 쪽이에요? 132쪽. 에 3번, 4번 두 개만 지금 풀어봐요. 틀려도 괜찮은데 틀리면 맞아요. 아니 맞는다는 좀 그렇다. 요즘 같은 세상에 좀 불이익이 있을 거야. 나트륨이 몇 번이더라? 나트륨이 바보야 거기 4번에 주기율표 나와 있잖아. 옆에 문제 보고 하면 되지 그럼. 아니 원자번호가 몇 번인 게 중요해? 이온이 돼서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누구보다 크냐 작냐 따지는 게 중요하지. 네. 이게 뭐 오케이. 여러분들은 저랑 이번 시간에 결국은 주기율표라는 거,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이런 것만 볼 줄 알면 돼. 기억한다는 바라지도 않아. 알았지? 볼 줄 알면 돼.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나이 때 보면은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고등물리, 고등화학, 막 수능 문제까지 막 다 풀 수 있게끔 막 시켜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막 8시간씩, 10시간씩 투자해가지고. 그럼 뭐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다 까먹는데. 그럴 바에는 나중에 할 수 있게 약간 뭐랄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기본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저때 3학년 때 내신에서는 저거 나와. 화학 나와. 물리도 나오고. 여러분들 화학은 뭐 나오냐면은 우리 전에 했었지 화학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뭐 기체 반응의 법칙이니 그런 거 했었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니 뭐 그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리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했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쟤는 안 했구나. 안 했는데? 넌 했잖아. 네. 너 했으면 딴 애도 했을 거야. 자,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채원이는 안 했지 나랑은 안 했고 그다음에 또도 안 했지 지금 나랑 했었나? 나랑은 안 했지. 그래갖고 타이트하게는 안 했지.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 할 때 중등 과정에서는 일일이 계산을 하는 거를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는 그걸 그냥 비율로 때려버리거든. 훨씬 편해 그렇게 푸는 게. 그리고 나중에 편법도 좀 알려주기는 할게요. 제가 그 전체 저항 계산할 때 계산하는 거 얼마나 편한지. 합성저항 계산하는 거? 뭐 그것도 뭐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짤짤한 거 좀 나오지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은근히 이번에 어려운 게 유전 아니야 그거보다는 유전보다는 여러분들 은근히 싫어하는 게 저기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계산하는 거 있어.
포화 수증기량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싫어할 거야. 그래서 1학기 때는 화학하고 포화 수증기량 계산하는 거 좀 싫어할 거고요. 2학기 때는 2학기 때는 물리 파트하고 물리 파트? 그 정도? 아이, 그 정도요. 자, 그럼 볼게요. 132페이지. 132페이지에서 3번. 자, 원자나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우리는 주기율표상에서 보자. 주기율표상에서 자, 리튬하고 나트륨이지. 자, 쭉 대충 잡을게요. 리튬하고 나트륨은 여기 여러분들 4번에 있으니까 4번 보고 하면 돼. 리튬하고 나트륨. 자, 같은 족이지? 같은 일족이야. 그럼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껍질이 몇 개까지 있는 거지? 3개까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원자 사이즈는 누가 더 커야 돼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커야 되니까 1번은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리튬하고 베릴륨. 베릴륨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리튬하고 베릴륨.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유액 전향이 커지죠. 그래서 오히려 원자 사이즈는 작아지니까는 누가 더 커야 돼요? 베릴륨보다는 리튬이 더 커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2번도 이상이 없어요. 자, K 보세요. K, 칼륨은요,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얘는 1족인데 얘는 원래 원자인데 양이온이 되면 K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어떻게 되는 거지? 버리는 거지. 전자가 하나 없어지니까 오히려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오히려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K보다는 K 플러스가 작으니까 3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4번. O 어디 있어요? 산소는 여기 플로린 17쪽 말고 O 여기 있어요.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야 돼요. 전자를 얻으면 전자를 가져오는 거죠.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그럼 전자 반발력으로 오히려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O는 원자일 때보다는 O가 E-가 됐을 때, 즉 음이온이 됐을 때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자, 따라서 4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5번. 플로린하고 나트륨.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플로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트륨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얘는요. 전자를 얻어서 여기 있는 모습이 될 거고요. 얘는 전자를 버려서 여기 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전자 배치는 똑같아지는데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크죠? 나트륨이 더 크죠. 그러면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나트륨이 더 커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더 작아져요. 그래서 나트륨이 크다가 아니라 바꿔주셔야 돼요. 5번에서는 F-하고 Na 플러스 중에서 얘가 더 크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방금 말하셨잖아. 자, 전자 배치는 똑같아요. 전자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얻었으니까는. 대신 양성자의 개수는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그럼 똑같은 전자 배치인데 양성자가 크다는 소리는 전자를 더 잡아? 당긴다는 소리지, 내 쪽으로. 그러면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은데 부디 이것만 해달라는 거지.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렇지. 많은 거 안 바래? 그런 게 있구나. 아시겠어요? 아, 맞다. 그때 그 잘생긴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그런 거. 아, 맞아. 아, 그때 그 선생님 참. 아, 난 그렇게 참 잘생기고 참 성격도 좋고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참 그러면서 그지? 응. 항마력도 알려요. 항마력이 뭐야? 좀 항마력이 무슨 뜻이야? 항마력 더 주기 싫다는 거예요. 어, 뭐라고? 기빨려요. 아, 기빨려. 기빨린다는 건 알아. 어. 그렇게 내가 좋아? 고마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4번 가볼까요? 자, 그 옆에 4번. 자, 그림은 원자 번호가 1에서 20번까지. 자, 그런데 우리 아무리 좀 미리 배우는 거긴 하지만 난 필요한 것만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순서하고 좀 원소가 누가 있는지 하고 원소 기호 정도는 좀 알자.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주기하고 족 배치에다가 딱 맞춰서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지. 그 표 하나 정도는 그래도 첫 번째, 최악의 경우는 볼 줄은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그래도 한두 개 구멍 뚫어 놓으면 채울 수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거보다 좀 더 나으면은 저거를 순서대로 배치를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정도는 하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화학을 하면서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나중에 졸업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 정도는 좀 합시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최소한 1번에서 20번까지는 좀 알고 졸업하자. 그래서 나중에 여자친구가
원자번호 20번이 뭐였지? 그걸 왜 물어봐요? 근데? 그랬을 때 먹는 건가? 그러지 말고 알았지? 이상하다고 왜 물어봐요? 원자번호 20번 칼슘 아니야? 칼슘이잖아. 맞아. 칼륨하고 칼슘이 좀 헷갈리더라 여자친구 그러면. 19번이 칼륨이고 20번이 칼슘이잖아. 이 정도? 근데 데이터가 그왜 정확하게 아마그레드 숫자가 뭐야 하고 물어볼 것 같은데. 맞다. 여자친구 갑자기 그럴 수도 있잖아. 밥 먹어. 자, 아보가드로 넘버가 앞에 6.0이 몇 6.6 곱하기 10이 몇 승이었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몇 승이야? 23승.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나 물어봐요. 만약에 이거는 진짜 저기 정원아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툭 나온다.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연봉하고 직결될 수 있어. 근데 말해도 연봉이 낮으면 어떻게? 대부분 대부분. 학력과 연봉이 비례할 확률이 높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자친구 없는 것들 빨리 공부해. 자, 그러면은요. 쌤도 없으시잖아요. 난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되지.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전 여자친구야. 됐지? 네. 응.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량이 가장 작은 원소는 H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량 중 가장 작은 게 수소냐. 요건 잠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거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이거든요. 이거는 수소가 제일 커요. 이렇게 되면은 원자핵과 다이렉트리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요거는 됐고요. 자, 근데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칼슘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4주기니까는 칼륨 아니면 칼슘이지. 이건 나도 인정하겠는데 칼륨하고 칼슘 중에는 누가 더 커요? 칼륨이 더 크지. 칼슘은 더 작아지잖아. 칼륨보다는. 유액 전하량이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무슨 말이야? 전자를 잘 버리는 애. 그거는 누구죠? 전자를 잘 버리는 애는 맞아. 칼륨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직 디테일한 건 다 안 배워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만 해주시면 되고요. 답이 뭐예요? 응? 답이 여러분들 수준에서 좀 내기가 애매해서. 그냥 알아만 둬.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디귿만 응? 있는 게 없는데. 여기 뭐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디귿하고 기억 디귿이겠네. 얘가 원자과 전자하고 유액 전하량하고가 좀 이렇게 혼동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 됐어.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 뒤에 보면은 원자 번호니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좀 볼 건데 지금은 좀 보기가 좀 나쁘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는. 그래서 이게 있다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단원하고 다르지. 1단원은 그렇게 계산을 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문제를 풀렸는데 얘는 그렇게는 안 해. 왜?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만 끊어주시면 돼요. 자, 사실은 이거를 먼저 했어야 돼. 지금 나눠주는 게 먼저거든, 원래는. 이게 먼저인데 순서를 좀 바꿨어.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설마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있고 이런 거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왜? 잘했다. 2학년 9점의 부위가 미쳤나? 자, 그런데 요게 사실은 더 먼저인데 요 내용은 원자 구조. 우리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네. 우리 이런 거 다 했었죠. 원자가 있으면은 원자핵에는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존재를 하며 이 주위에 전자가 있다. 이런 건 얘기했었지. 요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른다? 원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는 원자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됐지.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뒤에 걸 먼저 했어. 원자 구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원자의 주기적 성질을 먼저 했지. 왜? 원자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라도 알고는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다루냐? 여러분들이 그 어설프게 알고 있는 원자라는 개념이 여기 안에 원자 핵이 있는 게 눈에 보일까요, 실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볼 수 있어요. 진짜요? 지금 보이네요. 제가 개설적 그만해. 너는 뭐야? 그리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있는 게 보이나요? 원자핵에는 양성자, 중성자 있는 게 보이나요? 아니죠. 안 보여. 현재 인간의 기술로서도 쟤네들이 저렇게 존재한다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럼 맞아. 이 말대로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지금. 눈으로. 저걸 모식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윤희를 겁나 때렸어. 그때 윤희가 왜 그러세요? 이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윤희는 호구다. 그치? 또 아니면은 누군가에게는 또 한마디 했더니 대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싸가지가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학생이 지나갈 때마다 우와 그러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정말 잘생겼거나 정말 못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은 이러한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확인했을까? 모습을 봤다는 아니야. 저렇게 생긴 걸 봤다는 아니고 어떠한 현상을 관찰을 했고 그 현상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럼 전에는 어렴풋하게 이러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조금 더 지나서는 저런 면모도 있어?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볼까? 또 이런 면모가 있어? 또 이렇게 수정해볼까? 하면서 점점 수정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시대에 따라서 원자라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순서가 나와 있을 뿐이야. 그럼 오늘날에는 전자가 원자핵주에 이렇게 있다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딘가에 존재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확률 분포라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이걸 오비탈로 표현한다라는 표현을 써. 오비탈 안 나오잖아. 그냥 알아만 둬. 자, 그치? 그래서 오비탈로 표현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0분 쉴까요? 10분만 쉴까요? 그래요. 10분만 쉬어. 난 또 10분 더 쉬려고 했더니 10분만 쉬자.